사회복지 관련된 대선 후보들이 나가는 거 다 보거든요. 멘트가 다 좋은 일 하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다. 일자리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근본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사회복지사 최지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구는 150만 명이에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40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150만 명인데 절반 가까이의 인구는 왜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걸까? 국가 자격증이고요.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8과목으로 시험을 봐요. 그거를 준비하려면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분들이 1년을 투자해서 들어오셨는데 왜 오지 않으실까? 사회복지사는 어떤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직업입니다. 가정 방문을 나가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자원 연결의 역할도 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하기 어려우신 분이나 표현을 잘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옹호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거든요. 몸이 두세 개였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관련된 대선 후보들이 나가는 거 다 보거든요. 멘트가 다 좋은 일 하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다. 일자리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근본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워크넷이나 복지넷 보면 복지개만 구인 공고가 3차까지 올라와요. 계속 안 뽑히니까 3개월 동안 사람을 뽑고 끌어올림을 6개월 동안 해요. 왜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계속 분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동료들은 뭐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복지 관련된 시설도 계세요. 그 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뭐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폭력 그리고 자해나 타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 특성상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근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황은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동료분들이 맞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도전적 행동이 나올 때 제지를 하다가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급하게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본인도 주먹을 얼굴에 맞거나 배를 가격당하거나 다음날 보면 멍이 심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8년 차잖아요. 병원에 간 사람은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뭐 피가 나든 상처가 나서 살이 파이든 멍이 들든 병원 안 가고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혼자 그냥 주말에 가거나. 혼자 병원에 주말 간다는 것은 개인으로 그냥? 네, 개인으로 가고요. 산재 요청을 3차례 정도 이제 요청을 하니까 너무 이거 잦아지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예 거절 의사를 들은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거를 조금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발생한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던지 아니면 조금 심하게 다친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책임 회피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까?
그냥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제 동료들 대부분이 휴가를 만약에 5개를 소진을 못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5개를 썼다고 하고 기관에 나와서 근무를 하세요. 그 휴가랑 관련해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정말 만삭인 임산부 선생님이 야근을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조정은 안 해주고 기관장이나 상사들은 빨리 집에 가 라고 한마디 해요. 근데 어떻게 빨리 가요? 저희 업무가 있고 내일 당장 결제를 받아야 되고 안 하면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집에 갈 때 항상 지문을 찍고 나가지 않으셨고 그 광경을 기관장님이 목격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 시설 및 갑질 논란들이 있잖아요. 복지시설들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 직원들한테 장기 자랑을 시켜요. 근데 장기 자랑을 본인의 의사로 하면 즐겁죠. 만약 제가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싶어요 하면 즐겁죠. 근데 상사의 눈치로 인해서 그게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아서 나가는 건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 복지관에서 강요됐다는 장기자랑 제보 모두 31건이었는데요. 새로 취임한 관장의 축하 공연부터 사회복지 실습생에게 강요된 장기자랑, 또 미혼의 사회복지사만 모아서 춤을 추게 한 사례까지 200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줬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사회복지사면 당연히 이용자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너네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싫다 하면 나가라. 아주 못된 것들이네. 임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개가 막 숙여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요. 1년마다. 이번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5급이 215만 원이었고요. 보통은 이제 4급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220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게 생활임금이잖아요. 서울시의 경우 245만 원이에요. 저희는 생활임금과도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의무화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지키죠.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일하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197만 원을 받는다는 거에 제가 좀 많이 놀란 적이 있어요. 국고 지원이 100% 안 지켜지면 민간 시설은 또 얼마나 안 지켜지겠습니까?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그거 지켜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려요. 지금도 그걸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싸워왔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혹시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 이런 당황스러움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처우받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좀만 그냥 더 버티자. 어차피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든데. 네. 사회복지시설은 90% 이상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비리 횡령 같은 돈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는 시설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구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9종의 그 시설들이고요. 1, 2%.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 단체, 지방 지자체로 이양을 하는데 이게 국가가 위수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서 어쨌든 벗어나고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사유화돼서 운영되는 기관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가족이 운영하는 거예요. 부장도 가족, 뭐 팀장도 가족, 기관장도 가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이 동일시될 수밖에 없고, 조직을 직원들이 같이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시설이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건데, 주말에 나와서 나 개인 일정 가는데 운전해 줄 수 있냐라고 시설 관리자, 담당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지금 전선이 잘 안 된다. 조명이 나간 것 같은데 전구만 갈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한번 봐줄 수 있냐 해서 직접 가신 경우도 봤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 많아요. 기관장님이 본인의 자녀, 조카가 봉사 시간을 여름방학에 못 채웠대요. 봉사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봉사 시간 50시간만 한 달 이렇게 끊어가지고 넣어줄 수 있어? 넣어주면 안 돼?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그냥 만연하게 있어요. 실제로 사회복지사 직장 갑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통계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 갑질 119에서 갑질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1위가 사회복지사였대요. 그냥 민간 위수탁 관계를 맡겨도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침과 법령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화로 바꾸는 거, 이런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직장 내에서 어려운 갑질이나 괴롭힘 이런 것도 단순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1년에 한 번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예능으로 사회복지과가 나온 거예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봤는데 그 막 똘망똘망한 눈빛들과 막 사회복지사로서의 뭔가 사명감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해보고 싶다, 같이 나중에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회복지사 하면 정말 좋은 점 많아요. 어려운 점도 많은데 좋은 점들이 쌓여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게 쌓이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가 행복해야지 이용자분들에게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감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저는 그게 곧 사회의 성장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넘어서 힘을 같이 모아주시고, 각 일터에 흩어져 있으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같이 힘내봅시다. 파이팅!